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이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송창근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온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중국 정부가 한국에 가까운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환경을 전공하는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 일부 주장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5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미세먼지의 원인과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미세먼지는 전부 중국의 영향 때문인가요?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시죠?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하는 게 일단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황성분이 많은 미세먼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죠. 석탄에 황이 들어 있으니까 이 미세먼지가 보통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됐을 거라고 짐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인지 그리고 중국의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된 것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한 건지 국외에서 발생한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건가요?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국내외 영향 중에서 국외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본 결과 국내 국외 영향이 한 50대 50 정도의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에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리나라 환경부 환경과학원과 같이 국내 대기오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비중이 52%, 그리고 국외 비중이 48%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아주대 등 다른 기관에서 또 비슷한 수치를 발표했었죠. 국외 비중은 봄철에는 높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낮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또 그 비중도 달라지긴 합니다.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국내 발생 영향과 국외 영향의 차이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로만 들어서는 쉽게 감이 오지 않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나라에 고농도 미세먼지 그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첫째 날은 국외 비중이 국내 비중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은 국내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그 원인은 둘째 날에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정체돼서 쌓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원인이 국내 영향과 국외 영향 그리고 기상 요인들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내 영향이나 기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 영향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외 영향, 국내 영향, 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 이 중국 탓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나요? 물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모든 책임이 중국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향을 무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답은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40년도에 캐나다의 트레일 재련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염물질 배출 책임을 물어서 그 미국 워싱턴주의 농민들에게 실제 이 회사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처럼 원인이 명확하고 어떤 기업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기오염 때문에 상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한 대기오염 물질이 정확한 그런 어떤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피해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조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가 간의 대기오염 문제를 좀 현명하게 풀어나간 대표적인 사례가 한 두어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유럽의 대기질 협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 간에 맺어진 대기질 협약입니다. 이들 두 개의 협약은 항의나 분쟁 이런 것보다는 한 10년 정도의 아주 지속된 공동 연구와 장기간의 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국내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날 그 한중 정상이 만나서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특사인 양재츠 국무위원에게 국내 대기 오염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중국 요인이 있음을 또 언급하셨거든요. 그때 양재츠 위원께서는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조기 출범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지금 현재 공동 연구 그리고 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중 양국의 상호 신뢰가 쌓이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관련된 뉴스는 저도 좀 많이 접했어요. 이 베이징의 공장들을 우리나라의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긴다는 거, 이게 사실일까요? 국민들께서 이 부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사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 베이징의 기업, 물류단지를 베이징 인근으로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 그림을 보시면 공장이 이전한 지역은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산둥성은 이전 지역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가요?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이 동부 연안에 소각장을 대거 설치한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부산에서 소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멀리까지 가져가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반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각장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소각장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옆에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소각장은 중국의 22개 성에 분산돼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도 답이 벌써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베이징의 대기질만 개선되고 산둥성은 나빠지고 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닌 거죠? 네, 벌써 다 알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그 대기 오염 데이터와 그리고 중국의 내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대기 오염 방지 그 행동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201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주요 도시의 대기질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미세먼지 농도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산둥성의 미세먼지 농도가 중국 베이징, 허베이성과 같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송창근 교수님과 함께 중국과 관련된 미세먼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 역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을 중국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외에서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면서요.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이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원의 송창근 교수, 그리고 저는 기상캐스터 이설아였습니다.